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마세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름 무덥고 습하고 참 힘든 하루를 또 보내야겠네요. 시원한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그 손절을 잘해야 한다. 손절. 이 손절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이 손절의 원칙을 아주 칼같이 지켜야 한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 피해, 낭패를 당하기 딱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손절 아주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석가모니조차도 손절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그런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욕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는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서 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취해요.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겠죠.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습관은 단순히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고 부풀리고 때로는 불필요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이간질을 해가지고 관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깍듯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성격의 기본 값은 친절할 때가 아니라 무례할 때다. 무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례한 사람은 분명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거란 겁니다. 세 가지 유형 조심하시고 처마쌤 이야기하는 거 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빅테크들 관련된 기업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미국 법원이 5일날 구글의 검색시장 장악을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결했어요. 빅테크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이제 시장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 규제가 이제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전반에 걸쳐서 이 반독점 제재 이슈가 이제 부상했다는 거예요. 검색시장에서 촉발된 반독점 제재가 전자상거래나 SNS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앞서서 지난 3월 보니까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이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해요. 이 반독점법을 연구하는 로스쿨의 모 교수가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소송은 금색이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이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대규모 소송 중에 첫 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단 이번 미국 법원이 검색시장 91%를 장악한 구글을 독점적 행위자라고 판결을 하면서 향후 검색시장 판도가 달라질지 주목이 되네요. 구글이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혀서 이번 판결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건데 이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은 2026년 정도 최종 결과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다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구글이 받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적시한 아미티 메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인데 이날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만간 구글의 불법적인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결정해서 이를 이행하라고 이제 명령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 스마트폰계의 양대 산막인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260억 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22년에만 애플에 약 200억 달러, 삼성에다 약 6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판사는 이날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시를 합니다. 판결이 확정돼서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 등의 기본 설정으로만 만들기 위해서 애플 등에 준 260억 달러를 사실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죠. 우선 MS는 자사 검색 엔진 빙에 AI 챗봇을 일찌감치 탑재해가지고 구글 시장 잠식을 노려왔는데, 여기에 챗GPT를 앞세운 오픈 AI가 최근에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의 테스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구글을 긴장시킵니다. 분석업체 스택카운트에 보니까 7월 현재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은 구글이 91.04%네요. 압도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애플과 삼성전자로선 검색 기본값 유지 대가가 사라져가지고 이 단기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다만 애플과 삼성 역시 구글과 결별하고 자체 검색 엔진 개발에 나설 수 있겠죠. 한편 구글의 최악은 분할 명령이더라고요. MS는 1998년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윈도랑 익스플로러를 분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에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물러나면서 일단락된 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죠.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점 소송은 잇따르고 있고, 현재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사를 인수해가지고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내용으로 소송 중이고요. 아마존은 2023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빅테크들이 완전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완전 순환입니다. 순환.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이제 AI 산업 개화에 따라서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이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와 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일각에서도 AI 거품론을 제기하는데, 이거 증설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요. AI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스템이 기존 범용 제품의 대량 양산에서 이제 고객의 선주문 방식에 주문형 방식으로 변모합니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거의 공급 과잉 사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어깨에 따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AI 가속기인 GPU죠. 이 GPU의 필수품으로 꼽히는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현재 시장의 주력 제품인 4세대 HBM3 제품에 이어서 5세대 HBM3 제품 양산에 속도를 내는데, 삼성은 올해 HBM 양산 생산 물량을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릴 계획이고, 이 고객사랑 공급하기로 확정된 물량입니다. 삼성은 현재 모든 AI 가속기 업체에 HBM3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이 최근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2분기에는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중반대로 상승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3.5배를 상회하는 규모까지 확대될 거라 합니다. 삼성은 내년에는 생산 능력 캐파 목표치를 올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고요. 특히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HBM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 쪽에 HBM3 제품의 공급을 앞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에는 HBM3 8단 제품 양산에 이어서 4분기 12단 제품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거죠. 삼성은 AI 메모리 수요 확대 대응해서 기존의 D램 레거시 생산 라인을 첨단 공조로 빠르게 전환해가지고 HBM 투자는 첨단 패키징 중심 증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에요. 최근에 고객사가 요청하는 내년 HBM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증산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하이닉스도 내년 HBM 출하량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 계획이고, 지난달 26일 보니까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첫 팹하고 업무 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9조 한 4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죠. 2005년 3월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27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인데,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은 HBM 등 차세대 D램 양산에 최적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앞서서 지난 4월에도 5조 3천억을 들여서 청주에 M15X죠. M15X 팹을 짓기로 했는데, 25년
11월이죠.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M15X 팹은 HBM 양산에 최적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팹을 모두 HBM 양산에 최적화함으로써 HBM 등 AI 메모리가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계들의 그 공격적인 투자하고 증설이 과거와 같은 메모리 공급 과잉 사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제기되는데, 그 HBM 등 AI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에 기반을 해요. AI 투자에 대한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딜 경우 현재 공급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다고 하죠.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제조사가 특정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런 생산한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였고, 지난해까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던 가장 큰 배경으로 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누적이 꼽힙니다. 이렇게 시장의 수요가 많을 것에 대비해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대거 생산 설비 투자 이후에 이 반도체 생산량을 크게 늘렸어요. 하지만 이후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수요가 줄고 이 쌓인 재고 물량으로 메모리 가격 폭락하고 결국 반도체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에 빠지는 거죠. 이에 대해 삼성과 하이닉스도 지난해부터 메모리 반도체 감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고 소진에 주력한 바 있고요. 하여튼 현재 초기에는 그 AI 투자기에는 경쟁적으로 가속기 반도체를 확보 중인 미국,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비용의 증가와 AI 매출 저조, 그리고 재고 증가, 경기 둔화 등이 그런 이유 등으로 내년부터는 투자 강도를 완화한다면은 HBM 수요도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관망하는 연구원도 있더라고요.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는 과하다는 반응도 있어요. HBM은 일반 D램보다 그 다이 사이즈가 2배 커요. 그래서 수율이 낮아서 생산에 제약이 큰 특성이 있고, 이 때문에 고객사의 주문에 맞춰서 생산하는 선주문 방식으로 현재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반도체 산업의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AI 시장에서 저전력, 고성능, 대용량, 특화 기능 등 고객사마다 각자의 시스템에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 생산 그 방식이 기존의 범용 제품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주문형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 맞춤형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위한 CPU에 탑재되는 HBM뿐만 아니라 이 각종 데이터 센터형 서버와 PC로 이 적용 영역을 확산하면서 첨단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HBM은 1년 이상 고객 계약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 증가는 곧 제품 주문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향후 다양한 그 응용처에서 AI 기술이 적용이 되면 프로세싱 메모리죠. PIM 등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메모리 산업은 과거의 그 소품종 대량 생산 구조에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 제품이 다양하게 늘어나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그 장기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하여튼 HBM 뭐 제가 볼 때는 공급 과잉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잘 해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